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문제 11번 5점이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딱 제 예상대로 적과전 종합이험이 만약에 15점짜리를 크게 문제 7번처럼 자료 한 바닥 이빠이 됐다. 패스. 근데 나무 손해보장 물어봤다. 나무 손해보장만 풀자. 이번에 안 나와서. 그 대신 최근 경향은 뭐냐면 적과전 종합이험을 그렇게 써니까 이렇게 짤짜리로 끊어서 난다. 5점짜리. 아주 노멀하게 줬죠. 기본적으로 다 줘. 이런 식은 제가 풀자고 했잖아요. 너무 노멀하고 너무너무 쉽게 돼서 5점이라고 진짜 5점 닫게 줬습니다. 갈게요. 여기서 보면 적과 착과수를 해야죠.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줄 알았어요. 품종 3개 막 수령, 품종별 수령별 해서 복잡하다.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조대주가 실제 결과 주세요. 왜? 고사수수, 미보상수수 등등이 아무것도 없어. 얘가 조대주예요. 그리고 나서 과수원 전체의 표본주도 줬어요. 어디 있더라? 과수원 전체 표본주 줬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니까 적과후 착과수는 그리고 각각 품종별 착과수도 다 줬습니다. 900, 600, 500 갈게요.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수원 전체 표본주죠. 과수원 전체 조대주죠. 이거 실제 결과주수라면 조대주 개념이 맞아요. 고사주수, 미보사주수 등등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품종별 수령별 여기 착과수. 얘가 품종별 수령별 표본주. 그리고 14나누기 700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표본주도 단수 처리도 없어요. 그냥 깔끔해. 그럼 각각의 품종별 수령별 표본주죠. 여기에서 달린 거 센 겁니다. 900개, 600개, 500개 다 줬어요. 품종별 수령별 조대주. 따로따로 해서 다 더해서 적과후 착과수. 너무 노멀해 그냥. 이건 진짜 보니까 다들 눈 감고 푸신 것 같아. 좋아요. 이거 눈 감고도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이 뭐예요? 착과 감소 과실수인데 5종 환정 특약 가입했대요. 5종 환정 특약은 최대 인정 비율을 계산해야죠. 최대 인정 비율은 나, 유, 낙, 나무 배열, 육아 타방열, 나벽 인정 비율 중에 셋 중에 제일 큰 거. 나무 배열 자료 없죠? 그럼 뭐예요? 낙엽 인정 비율 자료와 육아 타방열 자료 2개 줬어요. 육아 타방열도 그냥 줬어. 얘만 구하래. 그리고 낙엽률도 줬어. 그럼 걔는 이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뭐 문제집에 이런 거 눈 감고도 풀어요. 눈 감고도 푸셨어야 되는데. 7번 건드리지 말고 8, 90. 눈 감고도 푸실 거 푸시라고요. 눈 뜨고 큰일 나는 걸 제끼고 눈 감고도 푸는 걸 푸셔라. 수백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자, 1.012로 낙엽률 0.0014 경과일수. 경과일수도 줬나요? 15일 줬어. 날짜 계산 하지 말래. 줬다고. 껌 아닙니까? 됐고요. 이건 단수 처리 따라주시면 되고, 피해를. 그럼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의 적과후 착과수는 5만 개가 감소인데 5종 환정 특약이니까 최대 인정 피해 감소 과실수 계산해야죠. 평년 착과수에다가 최대 인정표를 곱한 거. 요만큼을 한도로 한다. 요만큼만 착과 감소를 인정하겠다. 이른바 우리가 예를 제 강의 명칭으로 인착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 됐습니다. 문제 12번 갈게요. 자, 문제 12번 이것도 5점인데 이거 푸는데 12초. 손 빠르신 분은 8초. 자,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이 시기별 조사 종류죠. 품목별 조사 내용에 따른 조사 시기인데요. 사실은 이 조사 시기 약간 부정확한데 어디서 냈냐면 이분은 제가 볼 때 아주 귀찮아서 하신 진짜 너무 귀찮으신 문제 7번은 분명히 다른 분이 냈을 거고 이분은 진짜 너무너무 귀찮으신 분 같아. 아마도 이거 여러분 교재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제일 성의 없는 문제. 이게 초창기 문제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교재 429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뭐죠? 우리 과실손해보장 방식 얘들 조사식인데 이거 제가 강의할 때 온주밀감도 이렇게 수학 짓잖아요. 주품종 수학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데 이딴 식으로 좀 무성의하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교재 위주로 저인방식으로 가긴 가요. 근데 아시잖아요. 조사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질 않아. 뒤에 가면 품목별로 조사식이 다 나오잖아요. 조사 방법 할 때. 그때 그게 더 정확한 건데 이분은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답지 안 봐도 되죠. 후 딱 빼고요. 이렇게. 그죠?
직전도, 진짜. 이분 어마어마하신 분 같아요. 답안을 이렇게. 직전도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래요. 이렇게. 이 박스가 답이에요. 이거. 그것도 강의할 게 없네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원주민감이 조금 달라요, 조사 시기가 디테일하게. 그래서 약간 5점짜리인데, 어쨌든, 그래도 뭐, 어렵진 않았을 거니까 다 들어보면, 블루베리, 두릅은 정화봐라, 어디는 결실 완료, 블루베리 개화, 수학 시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문제 13번 갈게요. 자, 문제 13번 5점. 이것도 역시 선물. 이번에는 그냥 7번 빼고는 드세요. 기본 아시면 다 드세요라는 뜻입니다. 계산 자체가 시간 걸리는 게 없어요. 자, 갑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문제로 바로 가서. 별 것도 없죠. 자, 문제 5번에서 우리 나무 피해. 적과전 종합음에서 나무 피해 계산 과정 보니까 적과 종료 이전 5종 한정 특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한 특정 5종 한정 특약이니까 태강, 집, 태우, 집화진의 집중호 보상하는 제에 맞죠? 나무 피해 조사했습니다. 나무 피해를 봤더니 나무 피해 특성은 쭉 있어요. 자, 실제 결과지수 얘가 분모죠? 분모분의 분자 나무 피해를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하나하나 볼까요? 자, 침수 피해가 50주 입었어요. 그럼 피해 주수 분자에 들어갈 거는요, 50주를 그냥 곱하고 안 되고 과실 침수율을 계산해야죠. 과실 침수율을, 요건 뭐예요? 요 50주 중에서 침수율이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하나를 골라서 물에 잠긴 거와 물에 잠기지 않은 거를 셉니다. 잠긴 게 150개, 안 잠긴 게 150개. 전체 300개 중에 150개가 잠겼네요. 침수율 50%. 300개 중에서 150개. 50%니까 25죠. 이게 제 서브노트 어디 있냐면, 짜잔, 그림까지 해놨네. 아무래도 여러분, 출제위원 중에 어떤 분은 분명히 제 서브노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여기, 이 그림이잖아요. 전 20개, 80개인데, 지금 이분은 볼게요. 잠긴 게 150개, 안 잠긴 게 150개, 300개 중에 150개가 잠겼대. 과실 침수. 이 그림. 여기. 과실 침수율 계산하고, 침수 주수는 잠긴 거에다가 과실 침수율. 갈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 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 아까 몇 주였죠? 500주. 500주 중에 이제 침수 주수 계산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됐어요? 기울어진 거 도복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정위치를 벗어나 전면 이럴 때 유실 맞고요. 그 다음에 매몰인데 묻혔는데 20% 묻혔나. 과연 유실 도복 매몰을 제대로 있냐 아니냐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소실 2분의 절단 2분의 안 나왔잖아요. 아마 요것도 건드릴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오십니다. 여기로 모실게요. 저 뒤에 용어의 정리 674쪽.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다이렉트로 나온 건 아닌데 그냥 문제로 끼어서 나온 거예요. 자, 갈게요. 지금 우리 저 유실 도복 메모리죠? 쭉 갑니다. 나무 피해, 유실은 뭐죠? 나무가 정위치를 벗어나 그 점유를 잃은 상태. 유실. 한 글자 단축이 똑같네요. 40주는 오케이, 나무 피해 인정. 그 다음에 매몰. 나무가 토사로 주간부의 20%, 토사로 주간부의 30% 이상은 묻혀야 매몰. 20%니까 인정 못해. 피해 인정 못하는 듯이 20%면 발목 정도 잠겼네. 피해 인정 못해. 맞고. 피해 인정 못하고. 그 다음에 도복. 자빠진 건 제가 그랬죠. 그림까지 그래야 돼. 자빠진 거는 요게 90도. 그래서 요 정도 안 돼. 지금 몇 퍼센트 자빠졌죠? 35도 아니야. 완전히 45도. 요 정도는 딱 기울여야 우리가 자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도복이라면 이렇게, 요것만 도복이 아니고 당연히 도복이고, 확 자빠진 거. 이렇게 가다가 40 몇 도요? 45도 이상 여기. 45도 이상은 기울어져야 그게 도복이다. 절단하고 소실 이번에 안 나왔죠? 그럼 갈게요. 다 됐지 뭐. 제가 굳이 답안에 이런 거 안 쓰는 거죠? 답안에 안 쓰는 건데. 굳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유실 인정되고. 아까 침수수 25주 나왔죠? 실제 결도수 13%. 됐나요? 그러면 지금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관한해서 나무 피해 계산 과정. 나무 피해 계산했네요. 그냥 나무 피해 13%. 됐죠?
끝. 됐고, 이제 문제 14번. 자, 이번에 문제 14번 볼게요. 이거 아주 징글징글해. 아주 차는 제가 그랬잖아요. 차는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온다고. 계속. 그냥 주기적으로 나와. 연구도 열받으면 2판, 4판 또 나왔어. 자, 수학량 조사 적기에 서브노트로 갈게요. 굳이 이거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되죠. 뭐 120일, 110일, 95일 뭐 연구도 열받으면 2판, 4판인데 자, 2판, 4판 저번에 이 서브노트 가실게요. 그리고 다음에 어디가 나올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학량 조사 바짝물이죠. 여기 지금 볼까요? 고구마 나왔죠. 여기 120일. 내가 가을 감자에서 가을 감자 여기 나왔죠. 여기 제주 110일, 그 다음에 기타 지역 95일. 그 다음 또 뭐 나왔어요? 차 여기 있잖아요. 차 여기 있잖아요. 연구도 열받으면 2판, 4판 끝. 신초장, 엽장, 엽포 끝. 그림까지 그려드렸잖아요. 더 이상 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왔으면 잘 보세요. 수학량 조사 적기는 뭐 저것도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죠.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이렇게 시기에 나오면 가로놓기. 아니면 뭐 약간의 계산 문제? 1도 아니죠. 이거 수박도 있죠. 이런 거. 저거 반드시 여기 일부러 같이 띄우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품목별 피해 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이거. 그 다음 또 하나 더. 이거 표본구한 수학량 조사 이거 하는 거. 역시 이거 사례형 문제라면 이건 만만치 않아. 사례형 나오면. 은근히 말로 길게 들으면 만만치 않아. 이거 3페이지 다 띄워놨어요. 서브노트 페이지가 지금 50페이지인데 48, 49, 50페이지 한번 쫙 띄워본 겁니다. 서브노트.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봐야죠. 어느 하나 걸릴 게 없어. 무조건 나오잖아요. 자, 됐고 문제 15번 갈게요. 자, 문제 15번인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자체의 구성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출제자가 아마 손해사정사분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손해사정 이론에 충실해서 저도 답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손해사정에서. 일반 손해사정, 재물 손해사정에서 건물 시설에서 이렇게 푸는 건 맞는데 우리 원해시설은요.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원해시설은 우리 알겠지만 이렇게 표준화된 건물 단위 제곱미터당 표준 단가가 나와 있고 가입 면적을 곱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에다가 제수도가에다가 저거죠. 90에서 130% 사이 선택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한 2가지 있다고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해석은 이건데요. 이렇게 다르게 푸시는 분도 있는 걸 봤어요. 자, 여기입니다. 첫 번째 여기. 이 다음에 고정식 하우스는 한 단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했다 해서 이건 손해사정사분이 손해평가상 이렇게 못 내요. 손해사정사분의 의도는 손해사정 재물의 기출문제가 다 요딴 식으로 나왔죠. 거의 고정적인 패턴이에요. 아주 익숙한 패턴. 그래서 이번에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A동, B동, C동, 단동 하우스를 묶어서 보험 가입 금액 1억에 가입하신 거예요. 1억에. 이렇게 한 단지 단위로 묶어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험에서 얘를 안 주거든요. 얘를 그냥 주지는 않고 보험 가액은 줍니다. 보험 가액은 이 합계가 지금 2억이죠? 2억이에요. 그리고 보험 가액의 비율로 50%, 30%, 20%를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 비율로 뿌려준 거예요. 1억에 50%, 1억에 30%, 50%, 30%, 20% 뿌려준 거예요. 결과값을 준 거예요. 나름 쉽게 된다고 된 거예요. 5점이니까. 그리고 논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해액이 나왔으니까 전체 보험 가액이 있었고, 그러면 한 단지 단위로 자기부담금은 뭐예요?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로 하고 최대 100만 원인데 한 단지 단위, 사고 단위예요. 그럼 사고는 이 강풍 하나죠. 한 사고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단지가 따로이면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왜? 얘 10% 200만 원보다 작고 1500보다 작고 150보다 작으니까 다 100만 원씩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많이 되고 이 주제의 취지는 일단 이 문제의 취지에 맞게는 풀을게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 문제에 하자가 있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자 말고 정상적인 취지는 이렇게 묶어서 보험가입 금액 1억을 가입을 했다. 그리고 보험가액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뿌려줘라. 비례보상은 아니에요. 여기 원해시설은 비례보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손해액이 줬습니다. 그럼 이 단지 전체의 보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합계가 얼마예요? 손해액의 합계가 우리 3천, 2천,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10%, 500만 원, 100만 원. 100만 한도죠. 그래서 100만 원을 이 손해액을 100만 원은 손해액 기준으로 항상 동일하죠. 자기부담금은 손해액 기준으로 뿌려줍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손해액으로 각각 A동, B동, C동의 손해액인데 합계죠. 자기부담금 전체 100만 원을 이 손해액 비율로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뿌려주는 게 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5, 4, 20, 40%, 여기 30%, 30% 뿌려준 겁니다. 자기부담금 나와서 이제 쉽죠. 여기서는 비례보상 아니에요. 손자갑니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자 가입금액 한도, 손자 가입금액 한도 끝인데 이렇게 풀면 맞아요. 근데 이거 문제 풀이와 별개로 이 문제의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면 자 여기 볼게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좋아요. 한 단지 단위로 가입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전체 가입금액은 1억이고요. 전체 보험 가액은 2억입니다. 이게 50% 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것도 하도 이상형으로 챗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챗GPT랑 자주 소통을 하는데 이건 너무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챗GPT가 가끔 거짓말도 잘해요. 내가 물어보는 방향에 맞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끔 헛소리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하기를 얘야 챗 쪽이라고 부르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원해시설은 손해액을 비례보상이 아니고 실손해서 자부담 빼고 전액 보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손 보상이라는 거예요. 실손 비례보상 아니고 그랬더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놓고 원해시설은 비례보상이 아니라 실손 보상 방식이 맞습니다. 비례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상 방식 중 실손 보상인데 두 번째 비례보상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중요해요. 원해시설 보험은 보험 가입 시점에 시설 전체 가액을 이거죠. 2억을 시설 가액 전체를 정확히 산정해서 가입하므로 2억에서 뭐 90%는 얘기가 되겠죠. 이론상 그렇게 되니까 이 손해사정사분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90에서 130%는 모르신 것 같아요. 왜? 일반 재무 보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실제 가액보다 적어지는 저가입 비례보상 50%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건 명확해요. 그러므로 이 문제 자체는 지금 실무와 완전히 동떨어진 저도 문제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90에서 130% 해서 나갈지언정.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매년 이쪽 원해시설 쪽은요, 그 법인들이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일반 협회보다. 시설은 협회가 안 합니다. 법인이 다 해요. 시설이 지금 협회에서 시설을 가져오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없어요. 경험자가. 그래서 요 부분은 손해사정사분이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이분의 의도에 충실하게 답변은 이렇게, 먼저, 과수원 이 단지 전체 한 단지 사고단위의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각각의 동별 손해 기준으로 뿌려주고 각각의 손해액, 각각의 자기부담금, 손해액, 자기부담금, 손해액, 자기부담금을 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저도 문제 풀면서 이건 약간 미스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문제 16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16번 복분자. 자, 복분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노멀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꼬우거나 틀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복분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기본 공식만 외우면 그냥 그대로 공식에 넣으면 된다. 한번 문제 남은 것도 아니니까 자료도 몇 개 있지도 않아요. 쭉 보시면서 공식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서브노트. 서브노트도요. 이 한 페이지 다죠. 41 페이지 딱 보시면 보시고 제가 그래서 이거예요. 시험 전에 서브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이론서 두껍잖아요. 그걸 마지막 날 어떻게 한꺼번에 다 봐요. 서브노트를 마지막 날 후루룩 짭짭 빨리 돌리려는 뜻이야. 눈으로 보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쓰면서 아니면 이 페이지 펼치자마자 복분자가 쫙 떠오른다.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서 보고 눈 감고 쫙 떠올라 넘기고 이런 방식.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공부는 시험 전 마지막 전주 더 자세히는 전날 전전날 그 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복분자 가시게 보시면 자 우리 이번에 과실손해보장 보고 물어보고 있죠. 가피자 피해율은 평균 결과 모지수분의 고사 결과 모지수인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학전의 종합위험으로 인한 고사 결과 모지수를 따로 구하고 수학 개시 후에 특정 위험으로 인한 고사 결과 모지수를 따로 구해서 합한다. 여기 있는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는 암기팁이죠. 평기환미. 평기환미인데 평기환미이고 부호는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헷갈리게. 그리고 나서 여기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요 앞에 평기환에다가 그대로 미보상 비율을 때리면 되겠고. 맞죠?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여기다가 수정불량률을 곱하면 되겠고.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제가 그랬죠. 복분자는 보이는 게 다고 공식만 외우면 틀릴 게 없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복분자가 뭐 이렇게 복잡해? 해고? 제낄까? 하다가 안 제끼고 그냥 공식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문제 앞에 1과목이 오히려 문제 6번, 문제 7번 걔네들 빼고는 다 노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1과목에서 문제 6번, 7번에 점점 연모가라 문제가 배치된다고. 엊그제 댓글인가 제가 6번 너무 잘 만들었고 세련된 문제다. 내가 풀어도 20분 이상 걸렸다. 맞아요. 그분이 왜 자꾸 수험적인 편 안 되고 저는 당연히 수험적인 편이죠. 그러나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저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건데 다만 제가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나 같으면 안 푼다라고 그랬습니다. 제끼고 본다. 그거 제껴도 붙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만든 문제는 잘 만들었네? 패스?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험적인 편이에요. 그분 아마 댓글 다니신 분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심리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제껴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강의 잘 들어보세요. 나 같으면 안 푼다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막 문제 잘 만들었다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저 같으면 안 푼다, 제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끼는 걸 잘해야 된다고 저는 수도 들었습니다. 잘 제껴야 돼요. 특히 문제 6번, 7번 기억하시고. 뒤에 오니까 이렇게 환상적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잖아요. 좀 이따 문제 보시죠. 얼마나 출제자가 이건 보니까 복분자 이 뒤에 문제는 출제자가 애쓴 게 아니라 출제자가 그냥 간단하게 애썼다기보다 애썼네요. 그냥 출제자가 쉽게 내시려고 갑니다. 그리고 개념 잡아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여러분이 표본 추출하죠. 표본 구간 포기수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센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겠지요. 그러면 여기 표본 구간 포기수의 분모에 있는 것은 당연히 표본 구간 수이고 한 표본 구간은 가운데 표본 포기를 중심으로 좌우 2개 추가해서 한 표본 구간은 5개의 포기로 구성된다 해서 5개를 곱합니다. 됐죠? 여기에 있는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바로 그 앞에 있던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수정불량 환산 계수라는 것을 곱하는데 수정불량 환산 계수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표본 추출하는 거죠. 표본 포기 6송이를 여러분이 표본 추출하고 거기에 있는 결실수를 세죠. 그 중에서 전체를 세고
수정 불량된 거를 셉니다. 이 비율에서 자연계의 자연 수정 불량률을 차감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라고 얘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한다라는 뜻이고, 미보상 고사 결과물지수는 앞에 있던 평기원에다가 그대로 미보상비를 때려버린다. 수학 개시 후에 특정형 고사 결과물지수는 수감한미죠.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물지수에서 미보상 고사 결과물지수를 빼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다가 빵 미보상비를 때려버리면 끝난다.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물지수는 이 기환이 누구야? 앞에 있던 평기환이 얘예요. 얘. 앞에 있던 기환이. 평기환이가 어디로 갔나요? 앞에 있던 요 기환이. 기환이가 부호가 바뀌죠? 기환이에다가 누적 수학감소 환산 계수를 곱한다. 또는 무슨 뜻이냐면 얘 기환이가 없을 경우에는 얘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즉 얘가 없다는 얘기는 수학전 사고가 없었으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남는 거는 평형 결과 무지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전 종합염에 사고가 없었다면 얘를 쓸 수밖에 없고 얘가 이 자료가 없으니까요. 똑같이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곱한다.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는 단결이 아니고 잔결입니다. 잔결. 단결 아니에요. 자녀 수학량 비율. 이거는 한 번은 써봐라고 나와서 이번에 6월 11일이었죠? 6월 11일. 6월 10일이니까 6월 달에 여기 있죠? 11일이니까는 여기가 10일이죠? 11일이니까는 1일에도 7, 여기네. 요 사이에서. 그래서 11의 제곱 빼기 43 곱하기 11 더하기 460 곱하기 2분의 1. 자녀 수학량 비율 나왔고, 결실률은 역시 여러분이 수학 개시 사고서 나가서 표본 송이를 표본 추출해서 표본 송이에 있는 전체 열매수를 세고 그 중에 수학 가능한 열매수를 센다. 수학 가능이니까 얘가 결실률이잖아요. 자녀 수학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차감한다. 됐습니다. 미보상 했었고. 이게 다예요. 문제 가보실까요? 쭉쭉 가셔서. 자, 종합이형, 과실손의 고사 결과 모지수, 수학전, 그다음 수학 개시 특정형 과실손 고사 모지수 두 개를 더해서 평행 결과 모지수 나눈 피율, 보험금은 값이죠. 가입금액하고 자기 부담을 볼까요? 줬나 안 줬나? 자, 보실까요? 와, 가입금액 줬어요. 자기 부담 비율 줬어요. 피율만 구하래요. 피율도 친절하게 아주 뭐 제 교재 전형적으로 저는 그러면 이런 제가 그랬죠. 제 문제 이런 문제 수없이 많잖아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문제 6번, 7번 같이 고도로 세련되고 잘 만든 문제를 손대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을 뿐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뭐라고 제끼냐고 그랬잖아요. 오래 걸리는 거는. 이런 걸 주워 먹자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자, 갑니다. 평형 결과 문제 다 줬어요. 와, 대박이네요. 가입 포기수 주고 심지어 표본 포기수도 줬습니다. 표본 구간수도. 표본 구간수였죠. 일단 5개만 곱하면 50포기. 거기에서 50포기에서 살아있는 거 생겨 200개. 여기 수정 불량률 자료. 표본조사 복본조 2개밖에 더 안 내. 수정 불량률, 결실률. 다 줬어, 다. 미보상률 주고, 여기는 뭐 뒤에는 없고. 깔끔하죠. 여기는 재해. 종합염이니까. 뒤에 여기 재해 종류는 태풍, 강풍, 우박. 셋 중에 하나죠. 만약에 태풍, 강풍, 우박 아니었다. 그럼 여기가 의미가 없는 거죠.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니까. 안 줬겠죠. 조사 안 나갔을 거니까. 특정형이잖아요. 다 됐습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네, 보시고 평기환미. 여기가 평 주어졌죠?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표본 포기가 표본 10구간, 한 구간당 포기수는 5포기. 여기 50포기에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생겨 200개. 그러니까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4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앞에 있던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환산해서 넣은 거. 수정불량 환산 계수는 표본 추출했어요. 300개 중에 150개가 수정불량이래요. 자연수정 불량률 차감해요. 35%.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앞에 있던 거에다가 그냥 평기환에다가 미보상 비율 때려요. 끝! 두 번째. 수감한미죠? 수감한미인데 여기는 기환 K죠? 기환 따라가 볼까요? 기환이가 맞는지. 기환이 따라온다니까요. 여기 기환이. 기환.
여기는 기환 K에서 누적 수학함수 환산 계수. 아주 그냥 매트릭스화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푸시는 거니까 매트릭스와 기계화 정도 주는 문제만 받아먹어도 합격하고 남는다고요. 합격. 누적 수학함수 함수 계수는 단결이 아니고 잔결. 자녀 수학량비는 x제곱 마이너스 43x 플러스 460 곱하기 2분의 1. 결실률은 전체 열매수에서 수학가능 열매수. 할 게 없습니다. 보험금 가피자. 가피자. 피해율은 평균 결과분지수분의 수학전, 수학개시 후 특정 시험의 고사 결과분지수를 합한 거. 끝. 어때요, 여러분? 완전 노말하죠.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17번 농업 수입 안정보험 옥수수. 자, 올해 수입 안정보험에 옥수수하고 보리가 들어왔습니다. 수확감소, 밭작물 수확감소에서 옥수수가 들어왔고 보리는 논작물 수확감소였죠. 보리는 그냥 노말했어요. 근데 옥수수가 제가 이번에 유력하다고 했었습니다. 들어왔는데 패턴이 다른 애들이랑 달라.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기실기인데 그 실제 수익 구하는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노말하게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래요. 자, 이 집은 제 옥수수 수익감소보장 공식 딱 띄고 딱 한 페이지거든요. 다음 페이지 뭐 자기부담 비율 어때요? 깔끔하죠? 깔끔해요. 자, 보험금 가피자입니다. 가입금액 자기부담 비율 다 줬죠? 가입금액하고 자기부담 비율 다 줬습니다. 얘도 또 피해만 부활해요. 즉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못 느끼세요? 아, 앞에서 엿 한번 먹여놓고 뒤에 주는 거야. 즉 걔만 하나 제끼면 진짜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걔 붙들고 제 유튜브 그 문제 그 6번 이거 댓글 다시 보고 그분들은 막 격앙돼서 쓰셨는데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분 이거 건드리셨구나.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잘 만들었다고 그랬지. 그거 풀라고 안 했잖아요. 저거 제가 풀고 나서 풀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저 같으면 제낀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보실까요? 옥수수. 자, 피율. 기실기 여기서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론세 풀이는 이렇지만 실제 얘를 상계 처리해보면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값이 얘가 남아요. 이따가 제가 답안 풀이하고 나면 최종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답이 똑같은지 그건 보여드릴게요. 분모가 기준 수입인데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뺐더니 손해액만 남더라. 왜 그런가요? 볼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준 수입 왔어요. 실제 수입은 얘에서 얘를 빼래요. 웃기네. 그럼 볼까요? 여기 볼게요.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는데 실제 수입이 기준 수입 빼기 손해액이래요. 손해액만 남잖아요. 이따가 숫자로도 보여드릴게요. 됐죠? 저거였고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자, 노멀하게 보시는 노멀하게.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왜 이거 보여주냐? 뼈대가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공식이 탄탄하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떠오르면 안 돼요. 자동으로 이 페이지를 딱 서브노트 넘기면서 착 옥수수 쫙 떠올라. 오케이. 이렇게 눈 감고 바로 쫙 떠올라야 돼. 한꺼번에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결국은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다 기준 가격을 곱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평년 수확량이 안 주어지고 표준 수확량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론서 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578페이지. 여기 당구장 페이지. 옥수수의 상품 구조상 과거 수확량 데이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24년도, 지금 2024년도 물어보고 있죠? 24년 옥수수 가입 농지의 평년 수확량은 어쩔 수 없이 그 농지의 표준 수확량의 100%를 일괄 적용한다 해서 그냥 표준 수확량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도므로 여기에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00%를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인 거는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이 일과목 영역이잖아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년에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따로따로 구하고 그다음에 농업 수치비율까지 다 구하고 보험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제끼 시기를 강력히 구원 갑니다. 그게 6번, 7번에 배치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6, 7, 8번. 건드리면 역시 은근히 아시겠지만
이거 은근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숨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1과목을 피하고 2과목을 이렇게 된 거예요. 얘 줬잖아요. 문제 볼까요? 얘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 없이 그냥 기존 가격, 수학기 가격, 그리고 가격이 딱 하락했습니다. 다 보여준 거예요. 완전. 내가 알아서 구할 게 하나도 없어. 갈게요. 다 줬어, 다. 이제 여기 오셔서 볼게요. 자, 손해액은요? 가격이 하락된 경우죠? 이거는 가격이 그냥 오히려 상승한 경우. 얘와 얘는 다른 공식이 아니라 경우가 돼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 이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얘는 가격 하락되지 않았으니까 동그라미 이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 무시하고 얘만 기준으로 외우면 끝납니다. 1번 기준으로. 얘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가격이 하락됐으면 두 번째 공식이 없을 뿐이고, 여기서는. 자, 먼저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차감한 만큼만 거기다 기준 가격 곱한 거를 일단 손해액으로 인정을 하고,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는 평년 수확량과 피해 수확량, 피해, 예상에서 피해, 요만큼이 그럼 정상입니다. 정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 가격 하락분만큼 손해액으로 인정하겠다. 수량이 정상인 수량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분만큼,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는 기준 가격만큼 손해액으로 인정하겠다. 보상한다는 뜻, 피해율에 반영한다는 뜻이죠. 피해율의 개념을 보여준 거야. 이게 나왔고.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밭작물 종합형 수확감소 보장의 옥수수는 뭐예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 그대로 유지하죠. 동그라미 1번.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조사 대상이니까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을 계산하고, 이 피해 수확량이죠. 다른 품목들은 여기가 피해가 아니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인데 옥수수만 피해 수확량.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다른 애들은 여기가 뭐예요? 타미기,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인데 옥수수만 고사 면적입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딴 애들은 평년 수확량인데 얘는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본 구간 피해 수확량은 옥수수 착립장 길이에 따라서 15, 17 나누고 상중하로 나누고, 하품질에 대해서는 100%, 중품질에 대해서는 50%, 상품질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겠고 피해 수확량이니까 피해 인정 기술이죠. 하는 100%, 중은 50%, 상은 0%. 에다가 개수니까 품종별 표준 중량 이번에는 줬어요. 180g 줬네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 번 안 준 적이 있죠. 참 출제들 자기를 만들어야. 이것도 줬어 이번에는. 어쨌든 그래도 품종을 외우셔야 됩니다. 한 번 안 준 거로 나왔잖아요. 이번엔 제식, 식이지수, 밀도지수, 일일 다 줬습니다. 다 줬어. 그럼 곱하기만 하래요. 공식 외웠어? 그냥 그거 물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보여드렸죠? 갈게요. 쭉쭉 갑니다. 그래서 품종, 중량 조건. 여기 창입장 여기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표본과 면적도 다 줬습니다. 표본 구간 내 옥수수 개수의 창립장 길이 15, 17이죠. 그래서 여기 15cm 미만, 15에서 17cm 미만, 17cm 이상 해서 여기가 상중하죠. 피해 인정 예수는요, 여기는 1.0이고요. 5개. 여기는 0.5고요. 10개. 여기는 0이죠. 5개 더하기 10개 0.5니까 5개에다가 중량. 제식, 식이지수, 밀도지수. 그냥 역대급으로 쉽게 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대면 다 줬고. 전체 재배 면적은 다 더하죠? 그러면 2000제곱미터. 다 나왔습니다. 이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지도 깔끔하게 나왔죠. 자, 먼저 물음 1번에, 아이고, 차례차례 물어봐잖아요. 피해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 여기가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 거 보여주죠. 표본구간 면적 주어졌죠. 표본구간의 피해 수확량을 봤더니 하품, 중품의 50%, 여기다가
품종별 중량, 시기지수, 밀도지수 나오고 이렇게 그냥 집어넣는. 그 다음에 여기 고사 면적이죠. 재배 면적이죠. 표준 수확량이죠. 탁탁 집어넣는 겁니다. 고민 없이. 손해액은요? 나왔죠? 아까 첫 번째 기준 가격에다가 앞에 있던 피해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비율 안 줬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격 하락분이죠. 평년 수확량이죠. 평년 수확량 없으니까 표준 수확량 100% 쓰라고 그랬죠. 이 피해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비율 차감한 거 이걸 따로 곱해준다. 여기가 지금 박스가 여기 하나 빠졌네요. 지금 저거 이렇게 해드릴게요. 가로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가 지금 대괄호죠. 이렇게 하나 쳐주실래요? 나중에 고쳐놓을게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야 맞으니까. 그래, 이쁘죠? 이렇게. 됐고. 수익감소 보면 가피자의 피해율은 기실기. 피해율만 볼게요. 아, 참, 저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피해율은 기실기죠? 자,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기준 가격 600만 원.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여기 어디 있죠? 258만 원. 저기. 손해액 어디 갔어? 아, 손해액 여기 있죠. 손해액. 그럼 잘 볼게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피해율에서 색깔을 바꿔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 손해액을 다이렉트로 기준 수입 나눠볼까요? 손해액이죠. 기준 수입 600만 원이죠. 계산해 볼까요? 과연 얘가 바로 나오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숫자로 보면 될 거 말이 필요 없고 258 나누기 600 43%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용이든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나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도 되고 손해액을 바로 수강생분 한번 질문하셨더라고. 당연하다. 아무 차이 없다. 똑같다. 똑같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 문제 18번 가축이죠. 가축도 아주 노멀하게 친절하게 꼬박꼬박 줬어요. 다만 한 가지가 약간 어렵다기보다 그냥 주었으니까 한번 이따 볼게요. 먼저 가축 보니까 가축 보험금 물어봤고 축사 보험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제재 축산 휴지위험 보장 특약 보험금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시고 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는 포유자돈과 이유자돈은 이 협정가액이잖아. 이 새끼 돼지를 굳이 뭐 돌아가셨을 때 폐사됐을 때 야 무게 달아봐. 그럴 통계 자료도 제대로 없을 뿐더러 새끼 돼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처음에 가입할 때 정해놔. 야 그냥 아직 젖 먹는 새끼 돼지는 10만 원 하자. 젖된 새끼 돼지는 15만 하자. 그게 협정보험가액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줍니다. 예전에는 이거 외웠었는데 지금은 교재 없으니까 줄 수밖에 없죠. 10만 원, 15만 원 줬고. 그러니까 죽었을 때 폐사 말일수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육돈 지육 단가를 준 거는 종빈돈 보험가액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종빈돈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여기 폐사. 종빈돈이 3마리가 돌아가셨고 이제 종빈돈에 대해 항상 단서조항이 붙죠. 얘가 종빈돈의 고유의 기능, 임신, 분만, 포유 등 종빈돈 고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종빈돈 가격을 먹이고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비육돈 가격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 지육단가표를 찾으러 갑니다. 이 지육단가표가 5,500원이 이 표에서 범위죠. 어딘가 5,500원이니까 여기로 와야죠. 그래서 금액은 종빈돈 한 마리당 보험가액은 70만 원 곱하기 3마리 2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124조에는 10만 원, 15만 원 다 더하고 또 죽은 거 있을까요? 종빈돈 나왔고 포유돈 더 없죠? 비육돈은 없었네요. 그래서 보험가액을 먼저 손해액을 먼저 구하죠. 자, 가축의 손해액은 각각 축종별로 보험가액을 구하고 두수 이 각각이 축종별 보험가액이죠. 나왔고 합계. 그래서 폐사한 가축의 손해액은 4천만 원이 나왔고 비례보상해야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전액 다 보상 못하겠고 비례보상 여부 볼까요? 가입금액과 보험가액. 그래서 이 가축 전체
1억 6천만 원 어치인데 8천만 원만 50% 가입했어요. 자기부담금은 5% 있대요. 할까요? 여기서 손해액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보상해주고 이 금액 나왔죠? 이 금액에다가 자기부담비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곱한 게 자기부담금, 손해 자기부담금, 보험금. 됐죠? 그 다음에 축사. 축사도 아주 노말해요. 자, 축사로 가실게요. 다 지우고 축사 자료 보러 갑니다. 축사는 뭐죠? 하나 정리하실 거. 축사는 80% 부부 비율 조건부. 요 용어 제가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로 한다. 단순 비례보상이 아니라 80% 부부 비율 조건부 비례보상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일반 화재보험처럼 저렇게 적용한다. 자, 보시고 가입금액이 1억. 1억과 2억을 비교하면 안 되죠. 2억에 80%에서 문제 푸실 때에다가 헷갈리지 않게 써놓으세요. 이렇게다가 0.8. 그럼 1억 6천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이 0%이지만 재해가 축사는 나눠지죠. 풍재, 수재, 설해, 지진과 화재로 나누어져서 풍수설진의 경우는 0%이지만 최소 자기부담금 50%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갈게요. 자, 갑니다. 이제 축사 다 나왔죠? 오케이. 축사 봅니다. 경량 철골조이고. 자, 내용 연수가 뭐 굳이 뭐 그냥 20년만 줘도 우린 경영 감가를 4%에 80% 나누기 20년 하면 4%, 1년 내 4%. 60개월이니까 5년이죠. 4% 곱하기 5년, 20%가 감가가 되었고 사고 발생한 때와 곳에서는 20%가 감가된 상태이고 수리비죠. 수리비가 1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가 전이니까 수리비에도 감가를 적용해줘. 그래서 수리비 감가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감가 적용해주면 됩니다. 1-20%, 0.2.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얘도 비례보상이야죠. 비례보상인데 80% 비례보상입니다. 80% 비례조건부 비례보상.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축사 자료가 없고 다음은 축사 특약 자료니까 보실게요. 축사는 먼저 손해액 먼저 구해야죠. 손해액을 먼저 구할 때 수리비 나왔어. 1억 나왔습니다. 여기 수리비 감가해야죠. 경영 감가율, 경과 연수. 됐을까요? 이렇게. 얘는 월 단위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6개월이다. 그럼 여기가 5.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자, 보험금은요. 축사 손해액을 80% 부보비율 조건부 비례보상해야죠. 얘가 가입금액이 1억 6천보다도 가입을 안 했으므로 이 손해액을 요만큼 비례보상한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최소 50만 원 부담해야죠. 그다음에 손해방지비용은요. 손해방지비용 지출액이 있고 얘도 똑같이 80% 부보비율 조건부 비례보상하고 얘는 자기부담금이 없다. 그리고 여기는 됐지만 이 두 개의 합계는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다 됐죠? 아주 노말해요. 다음 물음 3번. 물음 3번 자료는 이제 축사 휴지위험 보장 특약. 공식 한번 보실까요? 여기. 축사 휴지위험 보장 특약의 특징은 보험가액을 먼저 구하죠. 보험가액을 다이렉트로 손해액으로 한다. 즉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보험가액은 나중에 비례보상할 때 그 보험가액과도 동일하다. 이 공식은 종빈돈도수 축자 전체에 필수한 포함해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당연히 종빈돈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 말하고 종빈돈, 무리는 종빈돈이지만 종빈돈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걔는 비육돈으로 뺀다. 종빈돈도수. 그다음에 비육돈 100kg짜리 비육돈 평균 가격 곱하기 이익률 곱하기 10% 10배인데 이익률도 다 좋습니다. 뭐 경영비 계산 그렇게 하지 말래. 진짜 이번에는 문제 6번 빼고 그냥 다 좋습니다. 다 아무리 봐도 6번이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6번은 심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심한 건 안 풀면 된다고. 여러분 저는 늘 말했습니다. 20문제 다 풀러 들어간 시험 아니에요. 한 문제도 그렇고 두 문제 제껴도 전혀 지장이 없어 합격하는데. 두 문제 제꼈다는 뜻은 아까 6번, 7번 이런 거 제꼈으면
시간이 남는다는 뜻이. 다시 풀어보면 6번, 7번 제끼면 시간이 남을 거요. 남았을 때 어떻게 해? 그때 6번, 7번 선택해서 푸는 데까지 풀다가 답안지 되는 거죠. 네, 자, 갑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종빈도 누수 40도 주어졌죠? 문제 없죠? 10배수 주어졌죠? 이행률 먼저 구할까요? 이행률도 주었습니다. 15.5%로.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최소 16.5%는 보장한다. 그래서 이익률 16.5% 다 나왔어요. 10배수. 그러면은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에 대해서 약간의 출제자가 약간 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하고. 그걸 볼게요. 여기에요. 이 시험의 포인트는 여기였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100kg짜리 비육동 가격 공식 먼저 보고 올까요? 이거 보기 전에. 여기 있죠? 우린 이렇게 알고 있어요. 비육돈이죠. 일반적인 비육돈 보험가에 구하는 공식이 저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그려드렸죠. 이 표는 체중 변화와 가격 변화의 비례식을 정리한 게 저거예요. 자돈 30kg짜리가 110kg짜리 성장하는 동안에 가격 15만 원이 110kg 가격이 됐을 거고 이 사이에서 어느 중간에 적용 체중 지금 100kg짜리죠. 100kg 적용 체중 95kg입니다. 그리고 얘를 구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얘를 다르게 주고 반드시 그대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얘에 대해서 뭐라고 얘 표현이 바뀝니다. 얘를 하면 얘가 얘죠. 돈육 대표 평균 가격을 주어져야 되는데 얘를 안 주고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포인트, 이번 문제 포인트는 공식을 줬어요. 공식을 준 게 중요해요. 저 공식을 약간 틀었어요. 보시면 한 두당 100kg 비육동 평균 가격 산식하고 준 거예요. 요 산식이 여러분 이론세는 지금 방금 보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지울게요. 예쁘게 지우고 다시 한번 할게요. 요렇게. 요 산식이 비육돈이죠. 요 산식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110kg 비육돈 수치 가격을 별도로 구하는 게 전형적인 문제였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얘를 틀은 겁니다. 얘를 틀어서 바로 갑니다. 얘를 틀어서 문제에서는 박스를 어디다 치냐면은 요거. 비육돈 생체중량 100kg 지육 단가를 쓰래요. 지육 단가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면은 오류가 났을 텐데 줬어요. 이렇게. 그냥 50만 원 갖다 쓰래요. 통상 그 110kg짜리 구하면 43, 4, 5, 6만 원 사이에 떨어지거든요. 얘는 그냥 이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써라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공식이 바뀌었으므로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조건 4를 별도로 또 뒀어. 무슨 급했나 보지. 만들어 놓고 급한 거예요. 잘 보세요. 저도 그런데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요. 여기 보죠. 조건 1, 조건 2, 조건 3 잘 만들었어. 문제 만들었는데 뭐가 나서 급한 거예요. 저도 어떻게 나 지금 급할 때는 밑에 무릎 밑에다 가로 무릎 밑에다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급하셨던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 공식에서 비육돈 생체중량 100g 지급당다 해놓고 갑자기 여기다가 조건 4를 씁니다. 아마 실무적으로는 저렇게 해도 편법이라고 해서 간편법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간편법으로. 100kg나 110kg이나 뭐 큰 차 없다고 볼 때 어쨌든 간편법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요. 이거 한두당 비육돈 기준 평균 가격 산식을 반드시 적용하여 산정하시오. 이러고 이거를 이 산식을 반드시 적용하래요. 반드시. 그래서 얘를 줬다. 그걸 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얘가 없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교재 하려면은 돈육 대표 평균 가격이 나와야 돼요. 사고 직전 5 영업 미래 평균 가격.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거 쓰면 됩니다. 저도 문제 풀면서 없네? 그 밑에 보니까 반드시 그거 쓰래. 그냥 쓴 겁니다. 50만 원 갖다 쓰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50만 원 쓰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이 상태. 자,
이제 갈게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가도 되죠.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거 손동이 저도 문제 풀다가 왜 알던 내용 다른데? 어디 갔지? 찾아가 보니까 있는데 이게래. 그럼 따르게 110km 뭐 도료 대표 평균가 없어. 평균가가 없어. 그럼 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풀으라는 얘기고 반드시 적용하래요. 이 산식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갈게요. 자, 그래서 축산 휴지염 보장 특약의 손해액은 보험가액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얘가 보험가액이에요. 종빈돈 투수 다 재기능하고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외석화나 비육돈 수당 평균가격.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자, 자동 가격 30kg짜리가 110까지 80kg 변하는 동안 가격이 15만 원에서 50만 원 변동했다. 무게폭 가격 변동표. 그다음에 100kg짜리 적용 체중 95kg, 30kg. 끝이에요. 이렇게 놓고 손해액이 나왔는데 비육돈 가격 나왔죠. 100kg 비육돈 평균 가격 이익률 10배수. 손해액이 나왔고 보험금은요. 이 손해액을 비례보상하죠. 보험가입금액 2천만 원,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 요 그대로 비례보상 서로 상계처리 2천만 원만 남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19번 매실 볼게요. 매실도 노말하고요. 이번 문제는 출제자가 핵심이 뭐였냐면 이렇게 품종이 두 개다. 품종이 두 개니까 우리 표준 수확량, 품종 표준 수확량 비율로 과수원 전체 평년 수확량을 품종별로 뿌려주고 주당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이 나와야지만이 뒤에서 각각의 품종별 미보상 주수에다가 여기서 구하는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야지 되죠. 수확량 구할 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표본주도 다 좋습니다. 원래 표본주는 품종 전체 조대주, 품종별 조대주에서 그 비율로 과수원 전체의 표본주를 품종별로 뿌려주는 과정까지 내야 정상인데 저는 그런 거 문제 많이 내 있잖아요. 그냥 다 줘요.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 보고 한다. 여러분 그거 보고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저 누차 그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미보상비율 주고 없죠? 여기에 대해서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있으니까 각각의 조대주고 하면 되죠. 각각의 조대주는 여기가 빼면 95주죠. 품종별 조대주. 여기는 15주니까 185주인가요? 이렇게. 조대주 있고요. 표본주 다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본주가 해석하시는 거예요. 조사 방법 전부조사 무슨 뜻이에요? 2분의 1 조사 안 했다는 뜻이에요. 2분의 1 조사 안 하고 표본주에 있는 거 전부 다 달았다. 전부 다 반조사, 반띵 안 하고 반만 조사하고 곱하기 1을 안 하고 전부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품종별로 여기 천매 표본주 세주에서 무게를 달았더니 쭉 해놨죠. 표본주 번호 쭉 가서 천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20kg, 여기가 1000매죠? 50kg, 70kg. 세주에서 다른 게 70kg입니다. 나머지, 남고죠? 얘하고 여기 22kg. 다 더하면 5째 있는 수확량 다 나오고. 자료분석 다 끝났죠? 이제 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노멀해가지고. 자, 아까 말한 대로 제일 먼저 할 일이, 품종이 두 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할 때 답안지 푸실 때 요 패턴 좀 보이시나요? 깔끔하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답안 작성 일부러 좀 신경 썼는데 이게 천매 남고 표준 수확량 쭉 구하죠. 각각의 실제 결과지수 품종별 표준 수확량 해서 품종별 표준 수확량 합계 10분의 3, 10분의 7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원래는 10,000kg, 3,000kg, 10,000kg, 7,000kg인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심지어 30%, 70%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십니다. 중요한 거는 과수원 전체 평년 수확량을 품종별 표준 수확량 비율로 뿌려주고 나서 품종별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면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더라. 얘를 각각 품종별 미보상 주수에 곱하더라. 끝. 합니다. 그래서 미리 따로따로 물어봤나요? 지금 문제가 A 품종 따로 물어봤어요. A 품종 지금 A 품종이 아니지. 자 천매죠. 지금 저기가
천매, 남고. 와, 너무너무 친절하다. 아주 그냥 애쓰시네, 애써.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굳이 5점씩 나눠서, 이건 지금 완전히, 여러분 안 보이세요, 냄새가? 아주 주려고 애쓰신 거예요. 애쓰신 거예요. 자, 품종으로 가 5점씩이나 줬어. 천매. 아까 조대주죠? 표본도 3개였고, 여기서 수확한 게 70kg. 비례 추정지수. 천매 미보상 주수. 품종별, 주당 평균 수확. 2개 따로 더해서 더한다. 답안 예쁘죠?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지금 원고 넘길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얘가 기왕이면 여러분 더 좋은 거는 얘가 요쯤에서 훨씬 더 예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요 밑에 산식은 여기다 놓고 얘는 요 정도에다 이렇게 끝에다 써주시면 훨씬 답안이 예쁘고 어차피 채점할 때 여기가 맞으면 굳이 여기 안 볼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쭉. 그다음에 남고 같은 패턴이죠. 품종별 조대주 185주. 표본주 여기에서 무게 다른 거. 여기가 곱하기인데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품종별 수령별 미보상 주수 품종별 주당 평균 수확 주당 평균 수확량 맞죠? 여기서 구했던 거.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일도 아닌 거죠. 너무너무 많아죠. 자, 나머지는 지금 이 문제 보니까 가입 금액 줬죠? 자기 부담비를 줬죠? 피해 구하래요. 피해는 평수 미평인데 미보상 감소량은 평수 미보상별 수확량을 저 2개 더하면 되죠. 수확량은 품종별 수확량을 더하면 됩니다. 품종별 이거 2707 4553 2개 더하면 되겠죠. 2707 하면은 7260 여기 어떤가요, 여러분? 대박이죠.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20번 어디 매실과 어디가 거의 패턴이 동일한 분이 내신 거기도 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거의. 잘 보시면 여기 보실래요? 품종별 수령별 줘놓고 전체 평형 결실수 줬죠? 그럼 과수원 전체는 여기다 실제 결과조수만 곱하면 되겠죠? 실제 결과조수가 400주죠? 400주. 그러면 170개 곱하기 400주. 68,000개 평형 결실수가. 얘를 다시 품종별 수령별 표준 결실수로 뿌려주고 품종별 수령별 표준 결실수 비율로 뿌려준 다음에 품종별 수령별 실제 결과조수로 나눠버리면 품종별 수령별 주당 평년 결실수가 나오죠. 그걸 어디다 곱해요? 품종별 수령별 미보상주가 있을 겁니다. B품종은 없네요. A품종에다 곱하면 되겠죠. 다예요. 특별한 거 있을까요? 그럼 또 하나 여기 쭉 가서 이제 표본 주수도 좋습니다. 7주. 그 다음에 표본주 가지 길이를 있죠. A품종 모두 동일. 무슨 뜻이에요? 1.2m죠. 우리가 표본주를 선정하고 한 표본주마다 가장 길이가 긴 가지 3개를 추출합니다. 근데 그 가지 길이가 3개를 다 주고 평균 낼 수 있지만 여기는 모두 동일하대요. 그러면 한 주 곱하기 3개 곱하기 1.2m 하면 됩니다. 얘는 1m로 동일하대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달린 게 다 해서 2520개, 여기는 B품종 1200개. 다 끝났어요. 자, A품종 주당 평균 결실수. 가시죠. 너무너무 이게 앞에 매실품, 예품은 같은 문제인 줄 착각하겠어, 누가 보면. 자, 가실게요. 용어만 수학량의 결실수로 바뀌었죠. 자, 맨 먼저 품종이 2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품종별, 수령별, 전체 과수원 전체 평형 결실수를 먼저 구해야죠. 주당 평형 결실수니까 과수원 전체 실제 결과주수, 과수원 전체 평형 결실수를 품종별, 수령별, 표준 결실수 구했죠. 하필이면 똑같네요. 우연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수원 전체의 평형 결실수를 품종별, 수령별 68,000분의 5만이죠. A품종이니까 표준 결실수 비율로 뿌려주고 해당 품종별, 수령별 A품종의 실제 결과지수 나눠준다. 그럼 A품종의 주당 평형 결실수가 나왔다. A품종의 미보상 주수에 곱한다.
이제 가죠. 조사 결실수. 조사 결실수는 A 품종, B 품종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저 물음이가 뭐죠? P를 계산해야 되니까 조사 결실수 다 구해야 되겠죠. 자, A 품종 먼저 갑니다. A 품종 조사 대상 주수, 표본주 한 주당 3개를 추출하는데 길이가 다 똑같아요. 1.2m로. 여기에서 수확한 게 2,520개. A 품종의 미보상 주수, 품종별 수령별 주당 평년 결실수 2개를 더하죠. 그 다음에 조사 결실수는 똑같죠. 비품종 조대주, 표본주 주당 3개의 표본까지 설정하고 1개 길이당 1m 다 똑같아요. 여기서 추출한 게 1200개. 1도 아니잖아요. 자, 됐고. 그럼 여기서 조사 결실수는 당연히 과수원 전체 400주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각각의 A품종, B품종의 조사 결실수죠. A품종 전체 조사 결실수 나누기 전체 실제 결과 주수 하면은 주당 조사 결실수. 우리 PL 공식이 평조미평이잖아요. PL은 미보상 결실수야죠. 미보상 결실수는 평균 결실수, 조사 결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PL은 평조미평, 평형 결실수, 조사 결실수, 미보상 감수 결실수, 평형 결실수, 평조미평. 평수 미평에서 변형된 거죠. 됐고. 과실손해보험금은 지금 볼까요? 가입 금액도 500만 원, 자기 부담비 20%. 결국 PL 하나만 구하는 거래요. 너무 노말해. 그러니까. 가입 금액, 자기 부담비 줬죠? PL 0.385. 여기 있나요? PL 0.38. 38.5%. 자, 그래서 여기 점입니다, 여러분. 점. 이런 게 오타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점이에요, 점. 38.5고 점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자, 됐죠? 여기 끝하고 이하의 백 써야 되는데 꽉 차서 이하의 백이 빠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교훈은 주는 문제만 받아드시고 또 한 번 강조드리면 이제 제끼는 것도 능력이 됐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저도 역시 풀어보면 이거 어제 그 6번 20분 더 걸린 것 같은데요. 정말 문제 해석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잠깐만, 이거 특약보험금, 보통약보험금 막 따로 있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굳이 풀어야 되느냐? 15점 제끼고 나머지 제끼는 능력. 그래서 기본 공식만 잘해도 60점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어쨌든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로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